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 영상은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 실제로 우리 현직에 계시는 중개사님들도 많이 헷갈리실 만한 내용이고, 더불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셨을 거고, 이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상 되게 많은 질문들이 와서 제가 일일이 답을 못 드리고 있는 점 옛날에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냥 단순히 브이로그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정도의 내용으로 답을 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률 지식 정보를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사연과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것들을 물어보실 때 제가 답을 네 아니오를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보고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 구독자님의 댓글을 제가 선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평소에 있고, 저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렸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도 무엇보다도 가장 급해 보이셔서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질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답변 꼭꼭꼭 부탁드려요. 막 울고 계세요. 특약사항에 만기 2개월 전 계약 연장 여부를 유선, 무선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통보가 없을 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기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 계약서를 보니까. 제가 이걸 못 보고 나가야 하는데 말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묵시적 갱신으로 언제든 해지 가능한 건가요? 부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요, 이분의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말투, 담겨있는 뜻을 제가 조금 파악을 한 상태로 가정해서 경우의 수를 조금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사연자 열아님만큼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은 다시 찍었어요.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을 때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상담원 분께서, 물론 이분의 책임은 없습니다. 상담원 분께서 조금 틀린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법조문을 보고, 그리고 제 멘토 같은 정말 법률을 정말 많이 알고 계신 중개사님이 계신데, 그분께 다시 확인을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찍는 부분이라는 거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법률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분한테 제가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2개월 전에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요. 사실 그 특약은 표면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줄여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임차인들이 불합리하고 불리한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특약을 썼던지, 원래는 임의규정 같은 경우는 특약이 우선시 되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라는 이런 조항들은 그냥 무효 처리한다. 내가 강제로 무효 처리할 거야 라고 정하게 임대차 보호법의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먼저 이 내용 알고 가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분이 계약 시점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 게 뭐냐면, 2020년 12월 10일부로 이때 이후에 계약이 갱신된 거거나, 혹은 신규 계약은 우리 아시겠지만 6에서 2개월 전이라고 이제 그 안에 통지를 해야 계약 갱신 청구권이 청구가 되고, 이때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접어든다라는 내용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법률공단에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는 상담원분께서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 요구권에 준해서 그때 이후 계약부터는 2개월 전에 무조건 말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묵시적 갱신의 법률적 조항을 찾아봤고 제 멘토분한테 전화를 드렸던 거거든요. 잘 보면, 자, 여기서 우리 묵시적 갱신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띄워드렸어요. 길게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자, 제6조의 2, 이 법률 조항까지의 숫자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좀 읽을게요.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니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자, 핵심 포인트 여기서 나와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도 헷갈렸던 겁니다. 자, 뭐냐면, 그 기간이 끝난 때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2개월 전이라고 치든 1개월 전이라고 치든지 간에, 2개월, 1개월 그 만료 기간이 있죠. 그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끝난 때에 그날 다음날부터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만기일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자, 조건을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분이 며칠 지났다라고 한 것 같아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고 2달 남았다라고 쳤을 때 대략 2020년 3월쯤에 계약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첫 번째, 6에서 2개월 전에 통지하는 게 아니고 6에서 1개월 이내로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이분은 지금 아직 2달은 지났지만 1달은 안 지난 거예요. 6에서 1개월 사이는 해당이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그러면 이분이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특이하게 6에서 2개월 내에 말 안 하면 갱신된 걸로 본다는데 저 나갈 수 있나요? 라고 했죠. 여기서 아까 말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무효예요. 왜냐면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더 살게 되는 상황이면 많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특약은 무효입니다. 쓰나 마나인 거예요. 이분이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어쨌든 만기 때 나간다고 말할 수가 있고 유효한 기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2개월이라고 쳐도 6에서 2개월 이내라고 쳐도 며칠 지났잖아요. 며칠 지났어도 어쨌든 묵시적 갱신 기간에 도래했다고 쳐도, 그럼 예를 들면 2개월이 남았을 때 다음 날부터니까 지금 묵시적 갱신이 연장이 됐다고 보는 거죠. 계약 만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난 때라고 하면 계약 만료일이 아니라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6에서 2개월 그게 끝난 때 그 다음 날부터니까 지금 2개월이라고 쳐도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지금 첫 번째로는 6에서 2개월이 아니라 6에서 1개월이 이분에 해당되니까 임대차 계약서 상에 2개월 내에 말 안 했다고 해서 지금 못 나간다는 말은 아니다. 일단 첫 번째 아니다고. 두 번째는 6에서 1개월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도 주인이 예를 들면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이거나 대화가 안 되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2개월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넌 지금 묵시적 갱신이니까 그냥 사는 걸로 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계약서 새로 쓰지 마시고, 그러면 신규 계약을 한 거니까 그럴 때는 위약금을 내는 쪽으로 복비를 내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가야 되니까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임차인이 현저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임대인은 똑같은 권리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종전계약과 똑같아요. 임차인은 이 계약서를 안 쓰고 묵시적 갱신을 하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가 있고, 이 나간다고 말한 후에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법적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실무에서는 3개월 이내로 주지만 어쨌든 법률상으로 3개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줘야 돼요. 위법이에요, 안 주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임대인이 못 줘도 3개월 이후에는 돈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묵시적 갱신을 접어들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사연자분께서는 3개월 후에는 무조건 빼주세요 라고 하고 3개월을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가장 빠른 방법은 임대인이 대화가 통용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특약엔 그렇게 써놨지만 우리가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계약이기 때문에 6에서 2개월이 아닌 6에서 1개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유효한 기간에 접어들고 있으니 계약갱신 요구가 아니라 나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잘 해보세요. 자, 만약에 통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3개월 후에 빼주세요 라고 한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예요. 협의니까 임대인한테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점이다라고 치면은 그냥 한 달 반 후에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살아야만 된다, 못 나간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묵시적 갱신은 사실은 임차인을 위한 보호법이고요. 임차인을 위한 법률적 보호수단이고요. 그런데 못 나간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임차인은 복비, 소위 말하는 복비,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세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싸우게 되고 소송을 가게 된다. 이러면 임차인이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내용에 패소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특별 약정사항인 특약에 써놨더라도 편면적 강행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이 해당 기간에는 6에서 2개월이 아니라 6에서 1개월 전입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서 만기 때 나가시는 걸로 하고,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3개월 후에는 반환을 해달라. 실무에서는 3개월 이내로 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다 못 주더라도 계약금 정도 주시는 경우는 많으니까 그렇게 요청하셔서 다음 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은 계약 기간, 그리고 계약 만료일, 그리고 보증금 액수, 이런 전후의 상황을 전혀 디테일하게 적지 않으셔서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법조문 그 기간이 끝난 때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 6에서 2든 6에서 1이든 그 2 아니면 1, 그 개월수 남은 그 다음날부터 묵시적 갱신이 접어든 거니까 계약 기간은 여부는 상관이 없다 라는 게 제가 헷갈렸던 거고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 열아님만큼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도움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헷갈리실 법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부분은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제정된 것과는 별개로 묵시적 갱신에 관련된 부분은 민법이에요. 이 내용은 임대차 3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6에서 2개월, 6에서 1개월 이 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기점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부칙에 있어요. 부칙에 있는 거고, 특약은 우리가 결국에 썼던 특약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다라는 부분도 키포인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좀 길었지만 꼭 모르시면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천천히 보시고 도움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